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 기호 7번 럭키세븐 황교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ASMR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집필한 국가보안법의 제2편 강론 제1장 반국가단체의 의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치위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공산 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공산계열 반국가단체와 비공산계열 반국가단체를 구분할 실익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1991년 5월 31일 개정 시에 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규정하고 있는 각 범죄 행위는 모두 반국가단체와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과 별도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상세히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2장 반국가단체의 설립 요건 1.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할 것. 첫째, 정부 참칭이라는 것은 한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뿐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은 정부 참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란 좁은 의미의 정부인 행정부만을 의미하지 않고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를 말합니다. 또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참칭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나 입법부 등 일부 기관만을 참칭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거나 현재의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정부로 오해될 그런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반국가단체 중에서도 정부 참칭 형태의 반국가단체의 전형적인 예는 바로 북한 공산 집단입니다. 1990년대 들어 남북 정상회담의 제안, 또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 합의서 발효, 남북 간 상호 왕래와 교류, 그리고 우리 정부의 북한 당국자와 대한 정식 명칭 사용 등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이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북한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정부 참칭의 반국가 단체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상 북한 공산 집단을 반국가 단체로 의율해서 처리하는 것,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남북 정세로 볼 때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의 상대방이며 따라서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유로 이를 방어과 단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적화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한 그런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반국가단체 측면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에 한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의 반국가 단체성을 그 단체의 성격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동일한 단체가 경우에 따라 반국가 단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된다는 것은 매우 비법률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반국가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측면과 연관된 사항에 한해서는 반국가 단체로서 또 다른 측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국가 단체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위 견해는 북한을 일률적으로 반국가 단체로 취급하면 북한과 관련된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이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돼서 공안 담당 기관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자 등을 억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오남용될 위험이 다분하다고 하나 현행 국가보안법 각 조항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 규정에 의하면 북한과 관련된 행위 모두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논리 규결을 누가 특정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본 그런 조항을 오남용할 수도 없고 또 오남용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납득할 수 없는 견해입니다. 나아가 판례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공지의 사실에 속하여 그 인정의 증거를 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가별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별난이라 함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복의 대상인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로서 제도로서의 영속적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개개의 구체적 정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복이라고 함은 파괴하거나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전복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 즉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국가별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전복, 파괴한 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정부의 형태가 어떤 것일 때
본 죄가 성립하는가에 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광의설은 국가 변란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오로지 공산 정권을 수립하거나 군주 국가로 국채를 변경케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협의설은 단순히 정부 전복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상의 제도, 즉 국가 형태에 관한 규정, 주권의 소재에 관한 규정, 권력 분립에 관한 규정, 의회주의에 관한 규정 등으로 표상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 조직을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즉 단순한 정부 전복을 넘어서 적어도 공산국가나 군주국가 등과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국가로 변경하는 경우라야 국가 변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살피건대 첫째로 국가보안법은 주로 북한 공산 집단과 이에 동조하는 공산주의 또는 그 집단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 국가보안법 제6조는 정부와 국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정부도 협의의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를 의미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국가 변란에서 말하는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정부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협의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판례는 일관되게 광의설을 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가 변란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대하여 국가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을 첫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둘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 문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가보안법이 정한 국가 변란의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형법 제92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 조항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정치 조직의 파괴, 변혁이 수반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또 제2호 국가기관의 전복 또는 권리 행사의 불가능의 경우 국가 변란과는 달리 정부 조직 전체를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헌법기관 중 일부를 파괴 또는 변혁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헌 문란은 국가의 기본적 정치 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변란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단순히 정부의 시책에 불만을 품고 정치적 내부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은 헌법상의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면 모르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쿠데타 관련자들이 현 정부를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삼음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승공태세가 이완되어 있고 정부는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여 있으므로 이와 같은 폐단의 시정을 위하여 합헌 절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력에 의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기로 하고 결사를 구성한 후 빈번히 회합하여 그 실천 방법을 계획한 경우 이는 내란죄에 말하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할 것을 계획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나아가서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환할 목적으로 결사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